네, 대통령은 국정을 더 장악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렇게 말하는군요. 대통령 수사할 거다. 대면 조사할 거다. 그런데 주말까지도 못 기다린다. 내일 금요일 나오시라. 글쎄요, 청와대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또 하나, 청와대는 역시 내키지 않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친박 의원들 역시 한 새누리당 내에서 또 국회 내에서 강한 발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촛불, 바람 불면 다 꺼진다. 누가 얘기했을까요? 바로 핵심 친박 의원입니다. 하나씩 좀 알아보겠습니다. 박수영 기자 나오셨는데요. 자, 분명히 내일 나오라 그 얘기죠, 검찰은.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일단 아까까지만 해도 내일 이루어져야 된다. 이유가 지금 최순실 씨 구속 만료 시한이 20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최순실 씨를 20일에 무조건 기소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려면 공소장에 혐의를 써야 되는데 그 전에 박근혜 대통령을 조사를 해서 최순실 씨의 그 혐의를 확실하게 쓰겠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었는데요. 조금 전에 청와대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청와대가 오후에 입장을 밝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국회에서 최순실 특검법이 통과되자마자 입장이 나왔는데요. 네. 다음 주에 대통령 조사가 이루어지게 협조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조사는 무산이 됐고요. 최순실 씨의 공소장에 박근혜 대통령의 뭐 혐의나 공모 여부가 적히는 것도 쉽지 않게 된 상황입니다. 자, 그러나 글쎄요. 어느 쪽으로 갈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검찰은 내일 나오라고 하고 있고 국민들이 잘 판단하겠죠. 과연 어느 쪽 말이 옳은 것인지. 어쨌건 내일은 만약에 아니더라도 청와대가 다음 주에는 분명히 대면 조사를 하겠다고 하는 건데 손수희 변호사님. 네. 거론되는 조사 장소가 있습니까? 네, 일단은 뭐 검찰청사에 출석해서 들어와서 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만 법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만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것은 제3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또 제3의 장소 중에서도 청와대는 아니고요. 네. 청와대 인근에 있는 그 모처에 있는 안가 등이라든지 네. 아니면 연무관에 이제 그 경호실이 머무르고 있고 체육관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이제 한국금융연수원인데요. 금융연수원 같은 경우에는 뭐 국무처리 공간이라든지 이런 그 인근에 삼청동 인근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곳 만약에 이제 대통령을 직접 모셨던 대변인 하셨으니까 대통령도로 이런 곳으로 나오라 하는 것 굴욕적으로 느끼는 겁니까? 아니 지금 마당에서는 뭐 마땅히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까요? 지금 마당에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일 아닌가 싶고 우선은 지금까지 나왔던 의혹이나 뭐 국민만으로 치면 사실은 대통령께서 검찰청에 가셔서 네. 조사를 받아야 되는 게 의당 마땅하다고 보여지는데 네. 그래도 국가 원수니까 저는 그 대통령이 검찰청에 가는 것까지는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대신에 청와대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경호나 그다음에 진술하기 편한 네. 주변의 장소를 섭외해서 대면 조사를 받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는 뭐 다른 장소보다는 안가 같은 경우는 많이 검토해 볼 필요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제 이제 유영하 변호인이 이틀 전 얘기죠. 서면이 원칙인데 우리가 그거는 수용해서 대면 조사를 응할 수도 있다. 그런데 가급적 대면 조사 받는 횟수는 최소화해야 된다. 이번 검찰 수사 때는 안 나올 듯한 가능성도 내비쳤던 건데 그렇진 않겠죠. 지금 근데 우리 박 기자 말씀에 따르면은 네. 대면 조사도 좀 이루어질지 못 이루어질지 여부가 좀 불투명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저는 그 대통령께서 사실 국민과 역사를 생각하신다면은 물러나시는 게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물러나실 뜻이 없어 보여요. 네. 아마도 저는 대통령께서 법리적인 검토를 하고 끝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이제 한광욱 비서실장도 서울대 법대 출신이고 또 거기 최고의 특수통이라고 하는 최재경 민정수석이 법률자문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나라 예산으로 대통령 개인의 변호를 하는 것조차도 국민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뭐 그건 논외로 치고 네. 어쨌든 지금 대통령은 하야의 생각이 없습니다. 바로 사임하는 즉시 아마 구속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고 불행한 것은 지금 검찰 조사조차도 저렇게 대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굉장히 그 전국은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저께인가요? 그 문재인 대표와 추미애 그 야당 더불어민주당의 그야말로 헛발질 때문에 야당도 거의 무능력, 리더십의 어떤 공백을 드러낸 상황에서 지금 친박과 청와대가 약간 좀 우리 쪽으로 좀 기류를 좀 우리 쪽에 유리한 쪽으로 기세를 좀 잡겠다. 뭐 이런 어떤 머리 계산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민심이 도저히 용납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속보 자막 나온 거 보니까 청와대가 검찰 수사에 대단히 큰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도에 계속 검찰의 수사 내용이 흘러나온다.
이러면 우리가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손소 변호사님. 대표적인 게 뭐 가령 CJ그룹의 손경식 회장을 대통령이 독대한 것 그런 게 계속 보도에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사실은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의 필요성이 더욱더 강하게 지금 힘을 받고 있고요. 또 이렇게 조사를 거부하는 대통령에 대한 비난 여론이 더 세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이제 그 CJ그룹의 이제 그 손경식 회장이 이제 작년 7월에 대통령과 만났는데요. 비공개로 네.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 검찰에서 이런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이재현 회장의 사면을 기대하고 출연금을 냈다. 이 네. 사면을 기대했다는 게 법적으로 보면 이제 대가성에 대한 그런 증거가 되는데요. 네. 특히나 그 미르법인의 미르재단에 8억, K스포츠재단에 5억 원, 총 13억 원을 이제 지급했는데 이게 자발적인 아주 순수한 목적성이 없고 대가성이 없는 그런 그 모금이 아니라 선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이재현 회장의 사면을 대가로 한 그런 그 돈이었고 또 네. 그 후에 실제로 이재현 회장이 재벌 총수 중 유일하게 사면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뇌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내용이 흘러나오자 결국 청와대에서는 이런 내용이 흘러나온 그런 그 배경이 그런 검찰에 대해서 매우 큰 지금 불만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재벌 회장이 며칠 전에 이제 검찰에 출두됐잖아요. 비공개 출두였는데 그때 내가 돈 냈다. 그런데 이재현 회장 사면해줬으면 하고 냈다. 그런데 실제로 사면이 됐더라 하는 내용을 검찰에 와서 회장이 직접 진술한 것처럼 기사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CJ 측에서 정작 우린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혼돈스럽습니다. 이런 게 흘러나온 것이 검찰이 청와대를 압박하기 위해서 저런 것 아니냐 의구심을 계속 청와대는 갖고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좀 전에 앵커 말씀 주신 것처럼 공정성 없는 수사 기밀이 나가는 걸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단순히 저런 그 보도뿐만 아니라 저는 그 청와대가 검찰에 대해서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협박 비슷하게 한 것처럼 저는 느껴져요. 왜냐하면 네. 요 며칠 동안 그 검찰이 그 만약에 대통령의 대면 조사가 기일 내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뭐 최순실과의 공범으로 표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네. 다른 얘기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런 것도 하지 말아라. 확인되지 않은 건에 대해서 공소장에 기입하는 건 우리 원치 않는다라는 뜻이 아닌가. 그러니까 공정성 없는 수사 기밀이 유출되는 거 원하지 않는다라고 까지도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허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과연 네. 대통령이 청와대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전히 잘못 읽고 있지 않나. 국민도 속고 촛불도 속고 있는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요. 일단 검찰 수사 다음 주에 뭐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가정을 한다고 해도 일단 오늘 국회에서 특검법이 통과됐잖아요. 네. 이제 시작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특검이 이제 어쨌든 이제 특검법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야당에서 특별검사로 2명을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이 2명 중에 1명을 선택을 해서 특검이 이제 시작이 되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하면 보통 시간이 12월 정도에 초에 추천을 해서 올라가서 그럼 특검이 한 3개월 정도 지속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절차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그동안 이제 특검을 누구를 할까? 뭐 물망에 여러 사람이 올렸습니다만 어제 저희가 잠깐 소개해드렸는데 최동욱 전 검찰총장만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논란이 엉뚱한 대로 퍼질 수 있거든요. 야당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맡겨주신다면 뭐 저는 사감은 없습니다. 공정하게. 최선을 다해서 무언 일이든 간에 책임은 다해야 되지 않냐. 꼭 그래야 된다. 최동욱은 아니라고 확실히 해줬어. 자,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친박 진영, 이게 전반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검찰하고 청와대가 아주 첨예한 기싸움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희가 소개해드린 것처럼 대통령이 강한 장악력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에 새누리당이 거기에 쭉 따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법사위에서 있었던 한 장면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친박 진영이 촛불 시위에 이런 의견을 내놨습니다. 듣겠습니다. 오늘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된다고 하면 촛불에 밀려서 원칙을 저버린 우리 법사위 우욕의 역사로 남게 될 것이다. 저는 감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촛불은 촛불일 뿐이지 결국 바람이 불면 다 꺼지게 돼 있다. 민심은 언제든 변한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자, 촛불은 촛불일 뿐이다. 촛불은 바람에 불면 꺼지게 돼 있다. 홍문영 의원께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지난주 토요일 날 큰 촛불 시위가 있었고 이번 토요일도 한 번 또 대규모 집회가 예정돼 있잖아요. 자, 민심 사그러들까요? 지금 화면은 지난주 토요일 장면이죠. 예, 지금 상황으로 볼 때는 저는 사그러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런 친박들의 모습을 보면 뭐 누가 얘기했는데 뭐 박근혜 종교에 빠진 사이비 집단 같다라고까지 생각이 될 정도로
그 민심의 변화나 민심의 어떤 그 분출에 대해서 굉장히 그 무시하고 네. 자기식대로 해석하는 그런 모습인데 정말 저런 모습이야말로 대통령을 위하는 것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수영 기자. 그러나 지지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친박 의원들 같은 경우나 뭐 친박계 같은 경우에는 뭔가 계기가 있으면 이게 꺼질 수 있다. 좀 전세가 좀 바뀔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대통령 지지율은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갤럽 조사에서 이미 5%를 찍었는데요. 이번 주에 리얼미터 조사에서는요. 그래도 리얼미터 조사는 지난주까지만 해도 두 자리 숫자가 나왔었거든요. 11.5%까지 나왔었는데 이번 주에 조사를 해봤더니 결국 한 자리로 떨어졌습니다. 9.9%가 나온 건데요. 지금 이 전국에서 친박이나 이 정부가 반전의 계기 등을 찾지 못하고 계속 떨어지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런데 대통령의 생각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 한 2, 3주 동안의 대통령의 생각을 좀 정리해 봤는데요. 초기의 상황과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 들어와서의 상황은 대통령의 생각이 완전히 달라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소개합니다. 저로서는 좀 더 꼼꼼하게 챙겨보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한 일인데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 저 역시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특별 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습니다.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총리의 조언을 추천해 주신다면 내각을 청와대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1당 대표로서 대통령을 만나서 해법을 모색하는 그런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인사를 발표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공석 중인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에 유동훈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장을 내정했습니다. 자, 오늘 결국 청와대 대변인이 카메라 앞에 마이크 잡고 인사 발표했습니다. 네. 오늘 그 문화 2차관 공석 중인 문화 2차관에 대해서 인사를 했죠. 네. 내부 인사이긴 했지만 그 차관 인사를 사실은 그 이런 상황에서 대변인 좀 온마이크로 발표한 것도 좀 이례적인 거였고요. 네. 어제 외교차관 임명할 때는 사실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오늘은 네. 그렇게 했습니다. 어제는 그 LCT 수사에 대한 대통령 말씀을 전했고 오늘은 저 문화 2차관 그 인사 발표를 했고 다음 주에는 그 국무회의도 대통령이 계속 직접 그 주재할 수 있다는 예고도 좀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네. 애초에 이 사건이 터지면서 지금 한 3, 4주 지나고 있습니다만은 그 지난 토요일, 일요일 그 촛불을 기점으로 해서 오히려 대통령은 더 강경한 입장으로 좀 가고 있고 민심과 역주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도 참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고 이에 따라가는 친박들도 참 아쉬운 대목입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사실은 네. 그 애초에 대통령께서 1차 사과를 하는데 그때 90초 녹화 사과라고 해서 굉장히 지탄을 많이 받았죠. 그때 당시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상황을 쭉 보면은 그 대통령이 전 그 뭐 이렇게 송구한 표현을 하고 자세를 하는 걸 저희가 뭐 0.5점 척도로 한번 비교해 보면 한 1 정도 0이면 가장 국민 앞에 낮은 자세로 자세를 낮춘 진심 거고요. 어린 표현을 하려는 듯한 거를 치면 그때 당시 한 1 정도의 그 척도로 보여진다면 그게 오히려 국민들의 저기 감정을 더 상하게 해서 다시 11월 4일 날 9분에 걸친 전 사과를 합니다. 당시도 사실은 앞부분에는 진솔한 사과가 많이 있었지만 뒤에 네. 뭐 이선 후퇴한다던가 권한을 놓지 않는다는 얘기 때문에 다시 촛불이 일어나긴 했지만 네. 자세 자체는 굉장히 그 이 낮은 자세였어요. 그러니까 척도상으로는 0 정도 됐고. 네, 3주차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 이제 국회에 방문했을 때나 100만 촛불이 일어났을 때는 정말 이때까지만 해도 청와대가 이렇게 마이크로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을 공개하고 할 정도로 전혀 예상되지 않았거든요. 그 다음 주 계속 보겠습니다만 이때만 해도 그렇지 않았었는데 월요일 날 영수회담 무산되면서 상황이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갑자기 뭐 불현듯 추미애 대표가 영수회담을 제안을 하고 청와대가 받고 하면서 상황이 급 반전되는 듯 했는데요. 이때가 그 전 상황하고 비교해 보면 한 2 정도 상황. 지수로 치면 네, 2쯤 되고 아닌가 변호사 싶고, 서명할 때 3쯤 됐다가 그다음에 어제 LCT에 대해서 엄정 수사해라라고 하면서 4까지 올라가고 오늘 드디어 이제 차관 인사 발표하고 하면서 드디어 과거 뭐 그전처럼 국정을 내가 꽉 다지고 국정을 운영하겠노라라는 그 식의 의지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 이런 걸 가장 많이 바꾸는 겁니까? 지난주까지만 또 2주 전까지만 해도 대통령이 거의 울먹이는 사과를 하면서 그야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뜻을 국민들 앞에 밝히고 그랬었잖아요. 야당 때문입니까? 수사 때문입니까? 뭐 때문이죠? 뭐 둘 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 박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네. 가장 지근거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계기는 아마도 14일 날 네. 그 더불어민주당 영수회담 제안한 것이 이제 무산이 되면서 야당에 대한 지금 국민들의 입장은 사실 대통령도 밉지만 네. 야당에게 과연 이 나라를 맡길 수 있나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이 많습니다. 특히 네. 안보 외교가 중요한 사안인데 특히 문재인 대표의 안보관이나 추미애 대표 안보관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지금 군 통수권을 맡길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야당의 어떤 리더십 공백이 대통령 스스로도 확인이 됐고 또 민심은 뭐 거세게 타오를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뭐 대통령에 대한 어떤 동정론이 일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도 하는 것 같고 또 사실 지금 해법은 2가지인데 정치적으로 여야가 합의를 해서 정말 그야말로 질서 있는 퇴진을 하는 게 정치적 해결인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럼 결국 법적으로 뭐 스스로 물러나는 거 방법하고 이제 탄핵인데 이 결과적으로 저는 이렇게 될 경우에 이 탄핵 사태까지 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탄핵 절차가 지금 과연 3분의 2 제적의원 3분의 2 의원들이 모두 찬성을 할 건가? 네. 또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이게 결정이 날 건가? 또 그 과정에서 그 권한 대행을 황교안 총리가 하게 될 경우에 황 총리에게 그걸 맡길 수 있을 건가? 뭐 여러 가지 어떤 해결해야 될 과제들 또 확신이 안 들기 때문에 야당도 지금 굉장히 엉거주춤한 상황이거든요. 자, 그러니까요. 결국 대통령의 메시지 하나는 나는 스스로 물러서지 않겠다. 이선 후퇴해서 권한을 넘겨주지도 않겠다. 국무회의 계속 장악할 것이고 뭐 간단히 얘기하면 내년 2월 달에 검사장 승진 인사도 지금 분위기로 보면 대통령이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 탄핵할 테면 해라. 이렇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손소희 변호사님. 네. 근데 국회 절차는 뭐 그렇다 치지만 뭐 3분의 2의 동의 이런 절차가 필요하지만 헌법재판소의 9명 인원 구성 때문에 좀 변수가 생길 수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참 이게 이번 사태 때문에 국민들께서 헌법 공부도 해야 되고 또 헌법재판소법까지 공부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말았는데요. 네. 이제 헌법재판관이 이제 평상시에 9명, 정원이 9명입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그 탄핵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재판관 6인 이상이 이제 그 찬성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그 9명의 그 헌법재판관 구성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통령이 3명을 추천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국회에서 3명인데 이제 그 1명은 이제 그 야당, 1명은 여당, 그리고 또 1명은 이제 여야 합의로 이제 추천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네. 그리고 또한 대법원장이 3명 추천하는데 이제 그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같은 경우에는 내년 1월에 이제 임기가 만료됩니다. 그리고 또 대법원장이 추천했던 이정미 재판관 같은 경우에도 내년 3월에 퇴임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2명이 이제 빠지고 새로운 재판관들이 임명이 돼야 되는데 네. 그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고요. 또 하나가 9명 중에 6명, 즉 3분의 2가 찬성한다고 탄핵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2명이 퇴임하고 재판관이 일시적으로 7명만 남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6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의 절차는 굉장히 어렵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청와대에서는 아주 충분하게 활용해서 정치적으로 이제 그 고려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올 연말 안쪽에 도저히 지금처럼 대통령의 권한 행사해서 안 된다고 해서 국회가 탄핵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뭐 국회에서 새누리당의 일부가 동의하면 처리가 될 수 있는데 내년에 넘어가서 헌법재판소에서 다툼이 계속 이어지는 동안에 2사람의 자리가 빈다는 거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9명의 헌법재판관 중에서 제적위원 3분의 2가 인용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6명이 돼야 되는데 2분 빠지고 나면 7명 중에 6명이 탄핵에 찬성을 해야지 통과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지금 진단하는 것처럼 청와대는 이 기점을 계기로 해서 그 진치전을 구출해서 청와대 내에서 그 탄핵에 대비해서 네. 시간이 흘러가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고 뭐 이번 주 토요일도 사실은 촛불이 예정돼 있습니다만은 촛불이 가다 보면 지치고 일부에서는 덜어 부작용도 생길 수 있으니까 네. 그런 거를 유도해내면서
국면이 바뀌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나 결국 그래도 많은 학자들이 뭐 다툼이 좀 있습니다만 홍문명 의원께 여쭤보고 싶은데 탄핵해야 된다. 탄핵이 가장 헌법적이다는 얘기를 하는데 글쎄 안철수 의원과 가까웠고 또 야권에 가까운 최장집 교수는 이렇게 설명을 하는군요. 자, 그러니까 대통령이 스스로 하야하는 퇴진보다는 탄핵이 더 중요하다. 왜냐? 탄핵은 헌법에 적시되어 있는 절차 아니냐. 자, 우리 민주주의 체제에서 헌법을 제대로 시행하는 경험 우리가 모두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헌법적으로 대통령이 물러나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 학자들 사이 뭐 다 다양한 의견이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국민적인 분노나 이런 걸로 보면은 당연히 저는 뭐 탄핵 절차까지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법리적 차원에서도 법학자들끼리 의견이 좀 달리합니다. 물론 최 선생님처럼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 검찰 수사가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검찰 수사가 일단 끝나서 대통령이 어떤 죄가 있는지 정확히 결정이 된 상태여야 그 탄핵 절차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고 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 하원에서 통과가 되더라도 네. 그 탄핵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 그 대통령의 직무를 또 수행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우리 그 법학자들 간에도 약간의 의견이 있고 그래서 그 탄핵 절차 그 아까 또 시간적인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그래서 법리적인 차원에서는 탄핵이 마땅한데 이것이 과연 현실화되기까지에는 여러 가지 걸림돌들이 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청와대에서는 뭐 심지어 지금 탄핵을 가장 기다리고 있다. 탄핵 결정을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시간을 벌어보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보도도 나오던데요.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태가 좀 장기화될 것 같아서 국민 입장에서 굉장히 갑갑한 정국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한 6개월 정도까지도 지금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결국 민심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정말 일상과 이런 민주주의적인 절차와 시스템의 국민적 힘이 현명한 국민적 힘이 어떤 대통령과 청와대의 힘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사과라든지 또 절차라든지 그런 상황 국민의 정말 현명한 힘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정홍원 총리가 이제 나섰죠. 마녀사상하지 말자 그랬고요. 또 이정현 대표도 인민재판하지 말자고 하겠습니다. 청와대 그리고 새누리당 그 여권의 박근혜 정부 출신들이 아주 강력하게 자신들의 의견을 나타내는 것 새로운 흐름으로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번에 8번째 소식입니다. 뇌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순위 확인합니다. 자, LCT라는 부산의 부동산 개발 사업 때문에 큰 폭풍이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요, 이런 인터넷에 다양한 소식이 돌면서 친노와 비박, 문재인, 김무성 두 사람이 네티즌 인터넷 사용자들을 고발했습니다. 고소 고발했습니다. 어떤 일인지 박소연 기자. 왜 그런 겁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법무장관에게 LCT를 철저하게 조사하라고 했는데 이 LCT가 뭐냐면요. 바로 부산 해운대에 아주 크게 지어진 건물입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이 지은 건물인데요. 이 건물을 이 해안가에 있다 보니까 인허가가 쉽지 않았는데 이 인허가가 낮고 이 부분에서 부산 정치인들이 세게 로비를 받았다. 그래서 특혜를 줬다. 이런 의혹이 나왔던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대통령이 조사를 하라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자 부산 정치인들이 많이 연루가 돼 있다라는 얘기가 돌았고요. 그렇게 해서 이름이 나온 사람이 2명입니다. 바로 문재인 전 대표와 김무성 전 대표가 각각 이름이 나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표가 이건 흑색 선전이다, 사실이 아니다. 대한민국 정치에 발 못 붙이게 강경 대응하겠다라고 밝혔고요. 김무성 대표 역시 허위 사실이다, 심각한 명예훼손이다라고 하면서 이 유포자를 고소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자, 이영복 씨라는 사업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로비를 너무너무 잘하기 때문에 그동안 논란이 많았었는데 그 사람이 시행한 이 회사에 부산 정치인이 관련됐다면서 루머를 바탕으로 많은 소식들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가단 큰일 나겠다 해서 이제 수사를 정식으로 요청한 상황이 나왔습니다. 김무성 대표 얘기도 좀 준비해봤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압박받을 사람은 압박받는 거고 압박받을 이유가 없는 사람은 압박받을 이유가 없는 거지. LCT와 관련된 부정에 뭐 청와대나 이런 데가 개입돼 있다 하는 어느 쪽의 주장에 대해서 아마 그런 관련이 없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점에서 그것을 공개적으로 그러한 지시를 내리고 하는 것은 저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공개적으로 지시했다. 그럼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야당에서 계속 주장하는 것이 검찰에서 하는 수사가 과연 대통령한테 일일이 보고가 되고 있느냐에 대한 겁니다. 그런데 검찰 수사 결과를 청와대한테 보고하는 것은 법무부입니다. 검찰이 아니고. 검찰이 법무부한테 그 사실을 알려주는 건데 그래서 그런지 노회찬 의원과 검찰 사이에 어제 국회 법회에서 이런 대화가 오갔습니다. 소개합니다. 민정수석을 통해서 직접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또 지시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건이 언론에 수차 보도가 됐기 때문에 검찰국장 뒤에 계신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가 되고 있습니까? 기억이 없습니다. 뭐가 없다고요? 기억이 없습니다. 기억이 없다고요? 보고한 사실이 없는 게 아니라 기억이 없다고요? 보고 안 했을 수도 있고요. 보고 안 했을 수도 있고요. 누가요? 하여간 제가 보고한 기억이 없습니다. 아니 보고 안 했으면 안 했으니까 보고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따구로 얘기하는 거예요? 답변을 그따구로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아니면 아닌 것이고 모르면 모르는 것이지 기억이 없다는 건 무슨 모르겠습니다. 막장입니다. 막장이에요. 자, 지금 보이는 분이 검찰국장이죠. 그 청와대와 연결은 결국 검찰국에서 하는 건가 보죠?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위에 있는 그런 인물인데 사실 그 답변하는 태도라든지 그 내용 자체가 사실은 그 국민이 선출한 권력은 검찰이 아니고 이제 국회의원이거든요. 그런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런 자세로 저런 내용으로 답변했다는 것은 글쎄요. 정치인들끼리의 대화라면 모르겠습니다만 백본장부에서 네. 정치인이 검사한테 질문하는 것에 대한 대답으로 참 좋게 보기는 참 어려운 장면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해운대에 건설한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된 건데요. 이 건설 사업을 주도했던 것이 이영복 씨입니다만 과거에도 국회에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추궁을 많이 당했습니다. 절대 아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나 그 후 그는 사법 처리가 됐습니다. 예전 98년인가요? 그 당시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돈 들어간 거 다 있고 한 평도 파는 거 없고 이래가 10여덟씩 넓혀 있는데 어디 특혜 하면 전부 거짓말 하고 있어 이 사람. 아니 제가 있는 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감적으로 볼 때 당신은 제가 있어요. 의원님들이 책임 있는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저런 논란 결국 국회 앞에서 저렇게 얘기하지만 검찰 수사 끝에 여러 가지 사법 처리 단계로 접어든 것 봤습니다. 이 LCT가 과연 어떻게 튈지 글쎄 청와대가 바라는 건 이런 거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9번째 소식 가보겠습니다. 야당 사정입니다. 자, 야당보다 더 미운 사람들 바로 정파가 다른 같은 새누리당 사람들이겠네요. 여당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장우 의원이 먼저 얘기를 했군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소개합니다. 독일에 출국하면서 중대 결심 운운을 했습니다. 부모로부터 부와 명예를 이어받아서 새누리당에서 5선 국회의원을 하고 경기도 도지사가 된 분입니다. 몇 퍼센트 지지율도 나오지 않는 후보가 대선 후보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당을 가르고 깨는 일들을 서슴없이 하는 것은 명백한 해당 행위입니다. 자, 남경필 경기지사가 친박에 타겟이 됐습니다. 오늘 국회에 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독일에 갔다가 국회에 왔는데요. 저런 인신공격을 당했으니 기분이 좋을 리가 없겠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혀 뜻을 굽히지 않고 이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이 당 지도부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지금 앞에서 단식하고 있는 곳을 찾아가서 격려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정현 대표가 즉각 사퇴를 해야 된다는데 다시 한번 뜻을 모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지금 남경필 의원 지사 같은 경우에는 어제까지만 해도 중대 결심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정작 오늘 찾아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탈당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탈당이라고 아주 못을 박았습니다. 직접 한번 그 음성 들어보겠습니다. 사이비 종교의 광신도들의 말로를 알고 있어요. 시간의 문제일 뿐입니다. 지도부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망칠 수 있는데 그것도 아랑곳하지 않는 거는 자, 결국 비박계와 친박계 사이 당이 사실상 갈라진 듯한 모습 많이 보이고 있는데 오늘 정진석, 이정현 두 사람이 만났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두 사람 한동안 안 만났죠. 이 정진석 원내대표가 지난 7일부터 이정현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최고위에 가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약속을 잡고 오늘 만나자고 해서 이 한 당의 두 명의 지도자가
약속을 잡고 만나게 된 거죠. 근데 오늘 저 모습을 보시면요. 굉장히 썰렁합니다. 지금 추워요. 왜 이렇게 얇은 겉옷을 입고 계시냐 이렇게 말하니까 마음이 추워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정작 두 사람 서로를 쳐다보고 있지도 않고요. 굉장히 냉랭하게 그 외에는 말을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요. 굉장히 벼르고 벼르다 만든 자리인데 15분 만에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정지석 원내대표는 사퇴하라는 얘기를 계속하고요. 이정현 대표는 못 나간다 이 얘기를 계속한 거죠. 네, 정당 지지도에서도 새누리당이 참 여러 가지 곤혹스러운 상황인데요. 녹색보다 빨간색이 아래에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 주간 지지율, 즉 매일 조사에서 일주일치 평균을 내는 그 주간 지지율은 아직 새누리당이 국민의당보다 미세하게 높습니다만 매일매일 조사했던 11월 14일도 약간 국민의당 높고 15일은 동일하고 16일은 심지어 국민의당이 더 높았습니다. 이 숫자를 통해서 많은 얘기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역시 기회파 싸움 전혀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마지막 10번째 소식입니다. 순위 확인하고 계속 돌아오겠습니다. 야당으로부터 조롱받는 여권 얘기입니다. 순위 봅니다. 박지원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최 선생님, 저는 길라임 대통령입니다. 이런 조롱을 여권이 받고 있습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 얘기 먼저 듣겠습니다. 최 선생님, 저 갈라임 대통령입니다. 이런 전화를 하는 대통령과 우리가 어쩌면 함께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러한 식으로 나온다고 하면 그의 퇴임 후가 어떻게 되려는지 우리는 그려집니다. 그때도 최 선생님 갈라임 대통령입니다. 이런 전화할 수 있을까요?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드라마 시크릿 가든을 안 봤군요. 길라임인데 갈라임으로 좀 바로 만든 착오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건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대통령을 조롱한 겁니다. 글쎄 지금 시점에서 저 생각 조롱인 거죠? 조롱이죠. 네. 저는 박지원 대표가 사실 저런 말씀하실 자격이 있는지 여러 가지 말씀 드릴 수 있지만 굉장히 요즘 보면은 전국의 어떤 야권의 주도권을 갖고 계신 거는 맞아요. 굉장히 노회한 정치 감각의 내공이 그냥 얻어진 건 아니구나. 그래서 맥을 이렇게 탁탁 집어내시는데 어쨌든 지금 야권이 공조가 안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11.6 이후에 사실 다시 군사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게 된 것도 그런 서울해봄 이후에 야권의 분열 때문이었는데 지금 상황이 좀 비슷하게 굴러가지 않나 그래서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평소 같으면은 말씀 재밌게 워낙 춘철살인의 논평 잘하시니까 하실 수 있지만은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거는 대통령이 저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그 국민들로부터 유일하게 권력을 위임받은 국회가 좀 바로 잡아주기를 바라고 있는데요. 저는 저런 말씀하시기 이전에 야권이 빨리 그 국정을 안정시킬 수 있는 총리도 협의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 우리 그 리더십은 어떻게 잡아야 될지에 대한 개헌 논의도 시작하고 해서 국민들이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지 여전히 길에 나가고 혹은 저렇게 그냥 재밌다고 조롱하듯한 말씀을 하실 때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야3당 대표가 모였습니다만 대통령 퇴진 운동하겠다는 걸 했습니다만 국민의당하고 더불어민주당하고 좀 생각이 다른 것 같네요. 시민사회를 안고 같이 하겠다는 거에 비해서 국민의당에서는 왜 정당들이 국회 안에서 해결을 못하느냐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것 같군요. 네, 그러니까 많은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저도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대통령 리더십이 위중해진 상황에서 국회한테 우리가 국민들이 바라는 이유는 선출된 권력이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국민들이 위임해준. 근데 그렇지 않은 다른 시민단체까지 섞어서 이 상황을 헤쳐나가는 비상회의를 한다는 거는 좀 너무 많이 나간 생각이고 여전히 민주당이 지금의 엄중한 상황 내지는 본인들이 왜 지지도 아까 정당 지지도 좀 봤습니다만 확 뛰지 못하고 여전히 횡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반성해 볼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박수영 기자, 안철수 대표는 2대 앞으로 갔군요. 네, 그렇습니다. 안철수 대표 어제 박 대통령 절대로 임기를 네. 채우면 다 안 된다라고 하면서 조기 대선을 실시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은 이화여대 앞에 가서 박 대통령 퇴진 서명 운동을 벌였습니다. 이화여대가 바로 어떤 곳입니까?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입학 단계에서부터 각종 특혜를 받았다 이런 의혹이 일고 있는 진원지 아닙니까? 네. 이곳에 가서 서명 운동을 벌이면서 계속 퇴진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나라냐. 요즘 이제 시위하는 분들이 많이 내놓는 구호인데 안철수 대표는 저 표현 자기가 제일 먼저 썼다고 굉장히 뿌듯해하시는 모습 어제 설명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어쨌건 근본적인 체제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고 많은 분들이 거기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뭔가를 제대로 된 틀을 바꾸는 노력을 해야 될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 정치권과 청와대는 감정 싸움과 기싸움 이어가고 있습니다. 해법 제시하는 그 상황은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치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10가지 소식 모두 소개해드렸습니다. 전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얘기죠. 서면이 원칙인데 우리가 그거는 수용해서 대면 조사를 응할 수도 있다. 그런데 가급적 대면 조사 받는 횟수는 최소화해야 된다. 이번 검찰 수사 때는 안 나올 듯한 가능성도 내비쳤던 건데 그렇진 않겠죠. 지금 근데 우리 박 기자 말씀에 따르면은 네. 대면 조사도 좀 이루어질지 못 이루어질지 여부가 좀 불투명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저는 그 대통령께서 사실 국민과 역사를 생각하신다면은 물러나시는 게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물러나실 뜻이 없어 보여요. 네. 아마도 저는 대통령께서 법리적인 검토를 하고 끝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이제 한광욱 비서실장도 서울대 법대 출신이고 또 거기 최고의 특수요통이라고 하는 최재경 민정수석이 법률 자문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나라 예산으로 대통령 개인의 변호를 하는 것조차도 국민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뭐 그건 논외로 치고 네. 어쨌든 지금 대통령은 하야의 생각이 없습니다. 바로 사임하는 즉시 아마 구속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고 불행한 것은 지금 검찰 조사조차도 저렇게 대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굉장히 그 전국은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저께인가요? 그저께인가요? 그 문재인 대표와 추미애 대표, 그 야당 더불어민주당의 그야말로 헛발질 때문에 야당도 거의 무능력, 리더십의 어떤 공백을 드러낸 상황에서 지금 친박과 청와대가 약간 좀 우리 쪽으로 좀 기류를 좀 우리 쪽에 유리한 쪽으로 기세를 좀 잡겠다. 뭐 이런 저기 어떤 어쨌건 내일은 만약에 아니더라도 청와대가 다음 주에는 분명히 대면 조사를 하겠다고 하는 건데 손수희 변호사님. 네. 거론되는 조사 장소가 있습니까? 네, 일단은 뭐 검찰청사에 출석해서 들어와서 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만 법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만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것은 제3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또 제3의 장소 중에서도 청와대는 아니고요. 네. 청와대 인근에 있는 그 모처에 있는 안가 등이라든지 네. 아니면 연무관에 이제 그 경호실이 머무르고 있고 체육관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이제 한국금융연수원인데요. 금융연수원 같은 경우에는 뭐 국무초리 공간이라든지 이런 그 인근에 삼청동 인근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곳 만약에 이제 대통령을 직접 모셨던 대변인 하셨으니까 대통령도로 이런 곳으로 나오라 하는 것 굴욕적으로 느끼는 겁니까? 아니 지금 마당에서는 뭐 마땅히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까요? 지금 마당에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일 아닌가 싶고 우선은 지금까지 나왔던 의혹이나 뭐 국민만으로 치면은 사실은 대통령께서 검찰청에 가셔서 네. 조사를 받아야 되는 게 의당 마땅하다고 보여지는데 네. 그래도 국가 원수니까 저는 그 대통령이 검찰청에 가는 것까지는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대신에 청와대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경호나 그다음에 진술하기 편한 네. 주변의 장소를 섭외해서 대면 조사를 받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는 뭐 다른 장소보다는 안가 같은 경우는 많이 검토해 볼 필요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제 이제 유영하 변호인이 이틀 전 계산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민심이 도저히 용납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속보 자막 나온 거 보니까 청와대가 검찰 수사에 대단히 큰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도에 계속 검찰의 수사 내용이 흘러나온다. 이러면 우리가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손수희 변호사님. 대표적인 게 뭐 가령 CJ그룹의 손경식 회장을 대통령이 독대한 것 그런 게 계속 보도에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사실은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의 필요성이 더욱더 강하게 지금 힘을 받고 있고요. 또 이렇게 조사를 거부하는 대통령에 대한 비난 여론이 더 세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이제 그 CJ그룹의 이제 그 손경식 회장이 이제 작년 7월에 대통령과 만났는데요. 비공개로 네.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 검찰에서 이런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이재현 회장의 사면을 기대하고 출연금을 냈다.
이 네. 사면을 기대했다는 게 법적으로 보면 이제 대가성에 대한 그런 증거가 되는데요. 네. 특히나 미르법인의 미르재단에 8억, K스포츠재단에 5억 원, 총 13억 원을 이제 지급했는데 이게 자발적인 아주 순수한 목적성이 없고 대가성이 없는 그런 모금이 아니라 선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재현 회장의 사면을 대가로 한 그런 돈이었고 또 네. 그 후에 실제로 이재현 회장이 재벌 총수 중 유일하게 사면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뇌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내용이 흘러나오자 결국 청와대에서는 이런 내용이 흘러나온 그런 배경이 그런 검찰에 대해서 매우 큰 지금 불만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재벌 회장이 며칠 전에 이제 검찰에 출두됐잖아요. 비공개 출두였는데 그때 대통령은 국정을 더 장악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렇게 말하는군요. 대통령 수사할 거다. 대면 조사할 거다. 그런데 주말까지도 못 기다린다. 내일 금요일 나오시라. 글쎄요. 청와대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또 하나, 청와대는 역시 내키지 않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친박 의원들 역시 한 새누리당 내에서 또 국회 내에서 강한 발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촛불, 바람 불면 다 꺼진다. 누가 얘기했을까요? 바로 핵심 친박 의원입니다. 하나씩 좀 알아보겠습니다. 박수영 기자 나오셨는데요. 자, 분명히 내일 나오라 그 얘기죠, 검찰은?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일단 아까까지만 해도 내일 이루어져야 된다. 이유가 지금 최순실 씨 구속 만료 시한이 20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최순실 씨를 20일에 무조건 기소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려면 공소장에 혐의를 써야 되는데 그 전에 박근혜 대통령을 조사를 해서 최순실 씨의 그 혐의를 확실하게 쓰겠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었는데요. 조금 전에 청와대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청와대가 오후에 입장을 밝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국회에서 최순실 특검법이 통과되자마자 입장이 나왔는데요. 네. 다음 주에 대통령 조사가 이루어지게 협조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조사는 무산이 됐고요. 최순실 씨의 공소장에 박근혜 대통령의 혐의나 공모 여부가 적히는 것도 쉽지 않게 된 상황입니다. 자, 그러나 글쎄요. 어느 쪽으로 갈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검찰은 내일 나오라고 하고 있고 국민들이 잘 판단하겠죠. 과연 어느 쪽 말이 옳은 것인지. 내가 돈 냈다. 그런데 이재현 회장 사면해줬으면 하고 냈다. 그런데 실제로 사면이 됐더라 하는 내용을 검찰에 와서 회장이 직접 진술한 것처럼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CJ 측에서 정작 우린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혼돈스럽습니다. 이런 게 흘러나온 것이 검찰이 청와대를 압박하기 위해서 저런 것 아니냐. 의구심을 계속 청와대는 갖고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좀 전에 앵커 말씀 주신 것처럼 공정성 없는 수사 기밀이 나가는 걸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단순히 저런 보도뿐만 아니라 저는 청와대가 검찰에 대해서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협박 비슷하게 한 것처럼 저는 느껴져요. 왜냐하면 요 며칠 동안 검찰이 만약에 대통령의 대면 조사가 기일 내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최순실과의 공범으로 표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얘기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런 것도 하지 말아라. 확인되지 않은 건에 대해서 공소장에 기입하는 건 우리 원치 않는다라는 뜻이 아닌가. 그러니까 공정성 없는 수사 기밀이 유출되는 거 원하지 않는다라고까지도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허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과연 대통령이 청와대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전히 잘못 읽고 있지 않나. 국민도 속고 촛불도 속고 있는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요. 일단 검찰 수사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가정을 한다고 해도 일단 오늘 국회에서 특검법이 통과됐잖아요. 네. 이제 시작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특검이 어쨌든 특검법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